아프리카로 보신 형님들 추첨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 버튼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물뷰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올 시즌이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게 작년이고 올해, 작년, 올해 뭐 이런 식으로 작년이랑 올 시즌에 이런 뭐 투수 이제 마운드 방어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OPS 빠따 지표 같은 것들 말씀드리면서 올 시즌이 현격한 투고 타저 시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확연하게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왼쪽에 보면 연도가 있습니다. 2024년 올 시즌부터 쭈루루 그냥 과거 시즌들에 대한 그 시즌 평균 지표예요. 빠따 지표인데 눈여겨봐야 할 거는 제가 맨날 보는 OPS. 올 시즌이요, 그 OPS가 지금 696으로 찍히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734였고 이 OPS가 지금 0.7이 안 되는 시즌이에요. 이게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 말씀 한번 들었었는데 쭉 내리다 보면은 OPS 7 미만으로 떨어졌던 시즌이 언제냐? 1989년, 1988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이 한마디로 그 물브가 아직까지는 물론 뭐 경기가 이제 뭐 한 시즌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치러졌으니까 올 시즌이 물브 역대로 살펴봐도 거의 한 35년 만에 가장 OPS가 낮은 시즌이라는 거거든요. 단 한 번도 OPS가 7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96으로 상당히 저득점 양상이다. 그래서 올 시즌 애매하면은 언더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왜 이 새끼는 언더를 이렇게 많이 보냐 그거에 조금 뒷받침하는 자료 이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고, 첫 경기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슈미트랑 KC 와이즈가 붙는데 저는 맨날 그 슈미트 같은 경우는 뭐 이닝은 많이 못 먹더라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 되게 단단한 피칭,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시즌 방어율 3.19로 작년 한창 좋았을 때 모습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통산 이렇게 원정이랑 홈 차이도 꽤나 있는 편이고 올 시즌에는 구속 증가도 있어가지고 커터의 힘도 조금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C 와이즈 역시나 1라운드 출신이고 전체 1픽 출신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제 부상 때문에 지난 2년 정도를 날렸어요. 근데 그 전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구속이 좋아진 모습, 토미존 수술 이후에 올 시즌의 구속이 95.5마일로 부상 전에 비해서도 한 2마일 가까이 이렇게 좋아진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올 시즌은 볼넷도 적은 편이고 옛날에는 다소간에 좀 비율적으로 보면 볼넷이 꽤 있었는데 올 시즌은 지금 26이닝 동안 볼넷 6개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꽤나 좀 믿을만한 모양새인 것 같다. 올 시즌에도 한번 4.1이닝 3실점으로 털리고 그리고 뭐 개막전쯤에 5이닝 4실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뭐 엄청 대량 실점도 아니었었고 그 이외의 경기들은 대부분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구나 오늘 양키스가 이렇게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할만 하죠. 그리고 최근 양키스 5경기 동안 타율이 1할 8푼 4리밖에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자랑하는 홈런 지표 같은 것들도 4방밖에 안 터졌었고 저는 이 경기는 한번 언더 쪽으로 찔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경기에서 뭐 스트로먼이나 리즈 올슨 둘 다 애매하고 특히 스트로먼 쪽이 기대가 별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가 3점밖에 안 났었거든요. 그리고 뭐 양팀 다 불펜은 꽤나 썼다. 어쨌든 상위권 불펜이기도 하고 이게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불펜 하락세가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화이트삭스. 일단은 화이트삭스는 확실히 크보에서 건당한 페데가 지금 에이스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싹은 에이스 투수인 페데가 나온다. 2.60으로 좋은 모양새이고 랜스린도 확연하게 좋아졌죠. 작년에는 피홈런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그래도 여전히 피홈런이 많기는 하나 30.2이닝 동안 5피홈런 방어율 2.64로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이런 베테랑 선발 투수들 소니 그레이라든지 여기는 랜스린이나 카일 깁슨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호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좀 괜찮은 선발 투수들이 나오는 경기다. 그래갖고 일단 언더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언더에 조금 리스크라면은 최근 그래도 양팀 다 빠따는 하위권이긴 하지만은 화싹이 빠따가 조금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양팀이 불펜이 요즘에 좀 안 좋은 모양새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컨디션 OPS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상승했으면 상승했지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랜스린이 통산 그 화싹애들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더라고요. 랜스린이 112타석을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 297이다. 패대는 뭐 워낙 옛날 전적이니까 이건 스킵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걸려. 그래서 이 경기를 뭐 아주 좋게 보진 않는데 세인트루이스 쪽이나
언더 쪽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세인트루이스 일반 세배당 1.46이면은 사실 맛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언더 쪽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걱정이긴 하더. 최근에 화이트삭스가 10경기 중에서 7번이 7.5 기준으로는 오바였었다. 그래서 7.5는 다소간에 좀 낮아, 내가 봤을 때. 8.5였으면 편했을 텐데 7.5여가지고 언더도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근데 빠따도 그렇게 좋은 팀들이 아니고, 선발도 양 팀에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선발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컵 대 밀키. 시카고 컵스는 타이온 상당히 괜찮은 선발입니다. 올 시즌에 물론 뭐 3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18이닝 동안 방어 1.50, 이닝도 꽤 먹었고, 특히 직전 경기 매치한테는 7.1이닝이 실점으로 아주 잘해줬습니다. 이닝도 많이 먹었었고요. 한창 좋았었던 양키스 시절 포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올 시즌은. 그리고 이 토비아스 마이어스는 아무래도 미러키가 올 시즌에 선발 빵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에서 올렸었거든요. 마이너리그에서는 되게 잘했어요. 그 3월 말에서 4월까지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16.2이닝 1.62, 삼진도 22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마이너리그를 접수하고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인데, 메이저리그 2경기 동안은 12이닝 동안 4.50, 피홈런 3방, 이런 식으로 글쎄 그렇게 막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미러키는 워낙에 선발 빵꾸가 많아가지고 이런 친구도 언제 털려도 메이저리그의 쓴맛을 봐도 안 이상하기는 해요. 그냥 저는 이 경기는 뭘 생각했냐면은, 미러키가 일단은 최근에 빠져도 조금 하락세가 보이고, 이렇게 우한 투수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강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타이온이 어느 정도는 미러키 빠따를 이렇게 잠재울만 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게 근데 또 문제 삼으라면은, 시카고 컵스가 최근 7경기 동안 빠따가 5안타, 7안타, 3안타, 4안타, 5안타, 9안타, 8안타,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편이긴 해요. 미러키도 바닥 찍고 최근 3경기는 3연승 기간 동안 10안타, 10안타, 8안타 이렇게 치면서 빠따가 좀 올라온 편이야. 그래서 양팀 빠따는 확실히 미러키 쪽이 나은 면이 있어요. 근데 선발 투수는 저는 타이온 쪽이 좀 괜찮다고 보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타이온은 미러키의 빠따는 어느 정도는 막아줄 것이다. 미러키의 마이어스가 불안하긴 하지만 컵스 빠따가 최근에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언더 보는 게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 승패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일단 한번 시카고 컵스 승 쪽으로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워싱턴 대 토론토 경기. 제이크 어빈이 올 시즌에는 꽤나 괜찮죠. 방어는 4.28로 최근에 좀 쳐맞으면서 약간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작년엔 피홈런 리스크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괜찮아진 모습들도 보이고, 직전 경기 마이애미 같은 약한 파타한테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도 보여줬다. 그리고 토론토는 거스먼 초반에 이런 구속 문제들을 겪으면서 다소간의 문제가 좀 있어 보였는데, 최근에는 구속도 회복을 했고 다시 3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6.2이닝 3실점, 자책점은 빵점이었고, 그리고 다저스한테 7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토론토의 에이스다운 피칭을 해주고 있어요, 거스먼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제가 키쿠치의 성적 같은 거 칭찬하면서, 이게 워싱턴이 어제 코빈이었는데 코빈이 털려가지고 오바나가가 두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발 구간에서는 4점밖에 안 났거든요. 키쿠치가 1실점밖에 안 했고 코빈도 3실점밖에 안 했고 둘 다 6이닝 이상 먹어주고 그랬는데, 불펜 구간 가면서 토론토 불펜이 그냥 개무너졌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불펜으로 가면 또 꺼리칙하기는 해요. 근데 어제보다는 거스먼 같은 애들이 좀 더 많은 이닝 먹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또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거는 일단은 거스먼이 좋은 투수라는 거, 그리고 그 토론토 빠따 역시 제가 뭐 맨날 말하지만은 저저번 경기 때 켄자한테 한번 6득점 해가지고 19경기 만에 5득점을 넘겼다. 하지만 그 이후로 최근 또 3경기 동안 4안타, 4안타, 7안타, 득점은 1점, 1.3점, 이런 식으로 토론토는 올 시즌 너무 빠따가 부진합니다. 불게주라든지 보 비셋, 이런 중심 타자들이 너무 못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콜로라도. 제가 어제도 이 경기도 콜로라도의 프렌에다가 콜로라도의 일반승까지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콜로라도가 생각보다는 프렌이 괜찮은 팀이에요. 근데 뭐 내일은 이제 제러드 존스랑 곰버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양팀 선발 모두, 특히 제러드 존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피홈런 리스크 말고는 매우 좋은 활약 해주고 있다. 34이닝 동안 피홈런 7방이긴 하나, 삼진이 42개, 볼넷 5개. 원래 마이너 때는 볼넷이 리스크였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생각보다 볼넷이 많이 없습니다. 피홈런 리스크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친구도 제러 존스 3점대 초반으로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스틴 곰버는 제가 작년에도 얘가 잘했던 구간들이 있다고 했었었고요. 올 시즌도 직전 경기도 4실점을 하긴 했지만 7이닝 먹어주고 나름대로 콜로라도의 에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그 홈이랑 원정 성적 보면은 매우 이렇게 좀 차이가 컸다.
쿠어스에서는 안 좋았었고 원정에서는 강했다는 것들. 3점대 중반이니까 좋았었고, 그리고 작년도 보면은 초반에는 안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후반기 때는 좋아진 모습들도 이렇게 보였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곰버가 꽤나 버텨줄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피츠버그 빠따가 지금 정말 완전 나락을 기고 있잖아요. 최근 5경기 동안 5안타, 2안타, 5안타, 4안타, 4안타.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3푼 3리입니다. 그만큼 상대팀한테 이렇게 리스크를 안길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너무 빠따가 부실하다는 거고, 오늘은 이제 콜로라도가 피츠버그를 3대2로 이겼는데 안타는 12개를 쳤지만 3득점밖에 못 내긴 했어요. 그래서 빠따 응집력 같은 것도 조금 의심이 되고, 저는 이번에도 한번 선발 투수 차이는 나는 그렇게 안 큰 것 같아. 근데도 콜로라도의 프렌배당이 1.66, 일반승 2.41이면은 저는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콜로 프레니아라든지 일반승 같은 것들 한번 일반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고, 언더오버는 7.5거든요 얘네도. 이거는 저는 선발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봐가지고 일단 저는 한번 언더 쪽도 생각 좀 해보고요. 피츠버그가 워낙 못 치니까 어쨌든 이 경기는 콜로라도 쪽 한번 역배까지도 보고 어제랑 비슷한 그런 관점이죠. 도전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클랜드 대 마이애미 경기, 폴 블랙번이랑 트레버 로저스 경기인데, 폴 블랙번이 생각보다 지금 좀 부진한 편이에요. 올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그 한 3경기 정도 동안 5.2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4이닝 6실점 이렇게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뭐 최근 2경기는 볼티랑 양키를 만나가지고 실점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한창 좋았다가 요즘엔 조금 처지네요. 그런 게 좀 아쉽고, 트레버 로저스도 뭐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최근 2경기는 5.2이닝 5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둘 다 요즘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어요. 시즌 초반 분위기에 비해서는. 양팀 다 이렇게 제가 내용에 적은 것처럼 생각보다는 저평가받고 있는 투수들이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렵네요 이 경기도. 제가 요즘에 은근하게 오클랜드 꿀을 빨고 있는데 글쎄 오늘은 조금 걱정이 돼. 아무래도 블랙번이라는 것도 있고 양팀 다 빠따는 못 믿는 팀들이니까. 다만 그래도 오클랜드 빠따가 요즘에는 좀 상승세에 있고, 상승세라고 해봤자 최근에 또 4경기 동안 8안타, 8안타, 6안타, 5안타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데, 또 마이애미가 이렇게 우한투수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7-5-2로 빠따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좀 걸리긴 하는데요. 저는 한번 오클랜드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바 보는 것도 걱정이죠. 얘네들이 7.5 기준으로는 오클랜드는 8번이 언더썼다 최근 10경기 중에. 다만 내일은 그 이제 뭐 에르체그라든지 메이슨 밀러 이런 애들이 던질 수 있어가지고 오클랜드도 승기를 잡으면 굳힐만은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오클랜드 쪽으로 보고, 선발 구간에서 점수가 적게는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오바 쪽으로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리그에서 지금 가장 사이용에 가까운 선발 수아레즈가 나옵니다. 랑의 수아레즈가 나오고, 샌프란시스코도 키튼 윈, 저는 뭐 여러 차례 땅볼 투수들 여럿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이 키튼 윈이 재밌는 게 샌프란시스코 구장이 그 투수 친화 구장이에요. 홈 구장이. 근데 홈보다도 원정에서 강했다. 물론 키트윈이 좀 그 표본이 적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았다고 하고 땅볼 투수입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랑엘 수아레즈는 따로 뭐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도 땅볼 투수인데 올 시즌에는 특히 이닝도 많이 먹고 지금 방어율 1.32, 이닝도 41이닝이나 먹었어요. 그래서 최근 3경기 동안 9이닝, 7이닝, 8이닝 이렇게 먹어주면서 그야말로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입니다. 방어율도 안정적이고. 어쩔 수 없이 레인저 수아레스를 봐야 돼요 이 경기는. 다만 어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좀 불펜도 많이 썼고, 그리고 트레아 터너 같은 애들도 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슬라이딩 하다가 그 햄스트링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해주고 있는 트레아 터너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 레인저 수아레스도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는 56타석 동안 피안타율 2구사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통상 성적이. 얘는 레인저 수아레스는 이제 한창 좋았을 때부터 그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때부터 선발로 이렇게 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불펜에서 뛸 때나 그럴 때는 이렇게 자도간에 털렸지만은 올 시즌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예년에 비해서도 지금 뭐 제구력이라든지 뭐 피홈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최고여가지고 저는 그냥 과거 데이터는 신경 안 쓰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는 그냥 레인저 수아레스의 요즘 포스가 워낙에 좋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번 필라델피아 쪽을 보도록 하고, 이 경기도 어제 필라델피아가 초반에 조금 점수 내가지고 앞서가다가 경기 막바지쯤에는 결국 한 점 차로 겨우 이겼거든요. 그래서 핸디는 무섭기는 한데 저는 한번 마행까지도 노려보겠습니다. 그냥 랑의 수아레즈 경기는 나는 좀 믿고 가보려고. 그리고 언더도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아레즈는 적은 실점을 해줄 거라는 게 저는 좀 많이 믿고 있고, 키튼 윈도 뭐 올 시즌에 3.18 좋은 편이에요. 초반에 조금 흔들렸지만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 실점으로 3경기 연속 해주고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빠따가 무섭기는 하나
키트윈도 아주 만만하게 볼 투수까지는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언더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천사 경기.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죠. 내일도 이제 라이블리가 나오는데, 자, 라이블리가 이제 KBO랑 여러 군데 이렇게 뛰다가 그 작년부터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이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이 포심, 그 다음이 스위퍼, 그 다음이 이 싱커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 들어서는 갑자기 싱커의 비중을 가장 많이 던지게끔 이렇게 늘렸습니다. 포심 비중을 줄이고 싱커 비중을 높였다. 이러면서 라이블리의 싱커가 상당히 잘 통하고 있어요. 자, 라이블리가 작년에 포심이 마이너스 10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안 통했단 말이죠. 피안타율 3.62에다가 올 시즌도 여전히 피안타율 4.29로 포심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올 시즌 갑자기 싱커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이 싱커가 지금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인데 피안타율이 148입니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싱커가 잘 통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꽤나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도 썩 좋게는 안 봤는데 올 시즌에는 꽤나 믿음직한 모습들이 있다. 다만 이 친구도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는 소리고 싱커가 잘 통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천사, 내일 데트머스가 나오는데 사실 천사의 에이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이 친구가 한참 올 시즌 출발이 좋았는데 최근 2경기 동안 볼티한테 7이닝 4실점, 미네소타한테 5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이래갖고 좀 고민입니다. 이게 천사는 그리고 요즘에 빠따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 한 6경기 중에 11안타, 6안타, 11안타, 9안타, 10안타, 11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가 나름대로 살아났어요. 지금 트라웃이 없는 와중에서도 그 제가 말씀드린 6경기는 매 경기 홈런을 치고 있기도 하고 꽤나 괜찮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한창 초반 기세가 좋다가 전체 1위까지 찍었었는데 최근에는 5경기 중에 1승 4패, 안타 같은 것들도 많이 줄었고 빠따가 좀 사그라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보고 있긴 한데 사실 어렵네요. 이 경기는 이게 어느 한쪽에 승리를 들기도 뭐하고, 왜냐면은 천사가 빠따가 살아났다는 거, 그래도 데트머스라는 점 때문에 천사 쪽을 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까고 보면은 라이블리나 데트머스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는 해요.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천사 보기가 조금 깨름칙하기도 하고, 경기 길게 갈수록 압도적인 이런 불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빡센데 저는 한번 그냥 오바 정도 의견만 내볼 텐데요. 오바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천사 빠따를 믿고 오바 보는 셈인데, 그리고 클블도 요즘에 흔들리는 데트머스를 좀 공략 좀 해줘라 이런 건데 쉽지는 않네요. 다음 신시내티 대 볼티모어 경기. 앤드류 에버시랑 존 민즈. 이 민즈가 이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부상으로 많이 신음을 했는데 이 친구가 부상이 너무 길어요. 한창 이제 2019년 이때 되게 잘했었고 2020년에도 꽤 잘했는데 작년에 평균 구속이 91.7마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얘가 한창 잘하던 부상 이전에는 2020년에 94마일까지 찍었어요. 2020년 이때 보면은 포심 구속이 93.8마일이에요. 좌안인데 94마일가량 찍었었고, 하여튼 뭐 그 이후 2020년에 94마일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구속 하락이 눈에 띄어요. 그래갖고 올 시즌 첫 등판 때는 구속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다. 작년에도 이렇게 좀 수술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못 뛰었는데 구속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전보다는 경기력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존 민지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약간 의심이 든다. 그런 얘기인데, 신시내티의 앤드류 에버도 작년에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신인 선발치고는 좌완으로 아주 좋은 그런 출발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좀 흔들리는 편이에요. 신시내티가 좌완 선발 상대로 홈에서 올 시즌 밤 경기에는 지표도 200타석이 넘는데 OPS가 좀 낮은 편이에요. 요즘에 신시내티 빠따 마탱이 간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선발도 둘 다 좀 애매하다. 그리고 빠따 차이는 꽤나 심하다. 신시내티가 얘네들이 원래 이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굉장한 타자 구장이거든요. 꾸준하게 타자들이 좋은 구장으로 유명한데 얘네는 신시내티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홈으로 쓰면서도 생각보다 빠따가 부진한 편이에요. 가장 직전 경기 어제 경기 볼티모어한테 2안타밖에 못 쳤었고, 그전에도 최근 5경기 6안타 8안타 8안타 4안타 2안타 이렇게 치면서 최근 5경기 타율이 175밖에 안 됩니다. 그런 편이어서 존 민즈가 뭔가 좀 애매하기는 해도 저는 일단 볼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볼티는 오늘 이렇게 에버같이 좌안투 상대로 원정 반병기를 하게 되면은 표본이 모자라긴 하지만 OPS가 1.0을 뚫거든요. 표본이 부족하긴 해도. 그리고 좌안투 상대로도 약한 편이 아니었었고, 이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볼티 쪽으로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기준점이 9.5나 돼가지고 이거 아마 좀 구장발을 이렇게 좀 구장발을 생각해하고 9.5나 준 것 같은데
언더오버는 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양팀 다 9.5 기준으로는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가 7번, 오버가 3번씩밖에 안 됐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볼티 쪽으로만 좋게 볼 텐데요. 역시나 존 민즈의 상태가 애매하다는 점. 작년엔 근데 복귀 등판 때 5이닝 3실점적으로 그냥 준수하게 하긴 했거든요. 그런 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까다로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텍사스 경기. 마이클 와카랑 데인 더닝인데 마이클 와카가 작년에는 진짜 푸근한 선발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작년 같은 포스는 아니기는 해요. 이게 좀 올 시즌에 꾸준하게 그냥 진짜 편안하게 잘 던져주는 선발들이 하나둘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런 애들이 없어.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거나 애매하게 그냥 하거나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마이크 와카도 아주 믿을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좀 들고 데인 더닝은 작년에 이제 좀 임시방편 선발로 나왔는데 꽤 괜찮았었죠. 근데 올 시즌은 4점대 초반 두 선수 모두 다 그냥 4점대 초반으로 오락가락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켄자가 빠따상으로는 우한투 상대로 홈에서는 이렇게 좋은 지표가 있기는 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양팀 다 빠따가 특히 텍사스는 부상이 좀 많고요. 나다니엘 로우라든지 조시 영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부상으로 중심 타자들이 빠져있는 바람에 빠따가 조금 빵꾸가 나있다. 코리 시거도 못하고 있고 켄자는 올 시즌에 많은 숫자를 했지만은 빠따가 작년보단 나아졌어도 아주 합격점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리그 지금 16등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내일처럼 이렇게 우한투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하게 되면은 지표는 좋게 찍힌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단적으로 양 팀이 8.5 기준으로는 최근 10경기 중에 언더가 8번, 오바 2번 캔자스시티. 텍사는 언더가 9번이나 돼요. 이게 텍사스 빠따가 작년 이맘때는 리그 전체 OPS 한 3, 4등 정도 했는데 지금은 12등 정도로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이래가지고 애매한 선발들이긴 한데 또 근데 뭐 국바처럼 막아줄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언더 쪽 보고 있기는 한데요. 맞대가리는 없는 경기죠 이것도.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시애틀 경기. 저는 뭐 여러 차례 시애틀이 18경기, 15경기 이 정도 구간 동안 메이저리그 기록 혹은 본인 이런 팀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훌륭한 마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로건 길버트 역시 최근 4경기 동안 7.2이닝 2실점, 6.2이닝 2실점, 6.2이닝 무실점, 6.1이닝 2실점 이렇게나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믿음직하긴 한데 이 프레머 말데즈 작년까지는 좋았죠. 재작년까지는 되게 훌륭했었고 작년에도 초반에는 되게 잘했는데 작년에 후반기부터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더니 포스시즌도 말아먹었었고 이 프레머 말데즈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올 시즌도 지금 방어를 2.60으로 괜찮긴 하다. 하지만 그 소환 경기도 3경기밖에 안 되고 다소간의 의심이 꽤 많이 듭니다. 프레머 말데즈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네 둘 모두 다 각각 휴스턴 상대, 시애틀 상대로 둘 다 안 좋은 모습들이 조금 보여요. 먼저 로건 길버트는 142타석 동안 피안타율 2.71로 좋지가 않았었고 프레머 말데즈도 시애틀 같은 약한 빠따인데도 145타석 동안 283으로 꽤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대전적 지표도 양팀 선발 투수들이 애매하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사실 시애틀이 나는 슬슬 그 안정감 있는 마운드 사이클이 조금 끝이 보인다고 보는 편이기는 해. 직전 경기도 뭐 3대5로 패하고 그전 경기 애틀랜타한테도 2대5로 패하면서 5실점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한창 좋았던 구간에 비해서는 실점이 많아졌거든요. 로건 길버트는 어느 정도 믿는데 어제 시애틀이 주력 불펜을 다 쓰기도 했고 양팀 다 불펜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꽤나 점수가 많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하고 뭐 OPS 상으로도 그렇게 엄청 다운되는 모습은 안 보이기는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번 7.5 기준으로 오바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어렵죠 이 경기도. 이렇다니까 오늘 경기들 기준점이 원래 같으면 8.5 줄 만한 경기들을 다 7.5를 줘가지고 오늘이 좀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언더꿀 빨기를 이젠 조금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시애틀 이렇게 최근 10경기 동안 7.5 기준으로는 오바가 한 번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바 보는 게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오바가 바로 직전 경기였었다. 더구나 불펜도 많이 썼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오바 쪽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프레머 발레즈가 또 막 귀신같이 잘 막으면은 오바 보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기는 해요. 자, 다음 템파베이 대 매치 경기. 요즘 꽤 흔들리고 있는 잭 라텔. 그리고 매치 선발은 이게 무슨 스캇인데 하여튼 얘는 이제 마이너에서 올려 쓴 선수예요. 한 번도 메이저리그 등판을 안 했던 친구고 4월에는 마이너리그 전적 1했다고 합니다. 뭐 삼진 꽤 잘 잡고 뭐 방어율도 3.20이면 괜찮고 그 정도인데 일단은 메이저리그 첫 등판이다 보니까 믿을만한 그런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잭 라텔은 한창 이제 괜찮았는데 요즘엔 좀 흔들리는 모습. 작년에 이제 원래는 불펜 투수로 뛰다가 막바지쯤에 선발로 이렇게 좀 뛰게 해가지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썩 믿을만한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
얘네들이 그리고 제가 어제 매치 쪽을 좀 좋게 보겠다고 하면서 그 누구지? 퀸타나 선발이어가지고 퀸타나가 템파베이의 시발레 상대로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템파가 10득점이나 냈어요. 매치도 좀 불펜 구간에서는 좀 따라잡는 모습 보여주고 이래갖고 이 경기가 10대8이 났는데 저는 어제보다도 선발 리스크는 더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양팀이 불펜 소모도 꽤나 썼고 물론 매치는 이제 핵심 불펜들은 남아있어요. 워낙 좀 경기가 추격전 양상이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저는 한번 오바 쪽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선발들이 저는 좀 만만해 보이긴 하네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이제 브랜든 파트랑 마이클 킹이 붙는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요. 파트가 언제였지? 직전 경기 때 6이닝 2실점 11K 본인 커리어 최다 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뭐 2인도 꽤 먹고 삼진도 나름대로 잘 잡고 올 시즌 초반 등판 때 애틀랜타한테 5.2이닝 5실점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좀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경기 동안 7이닝 3실점 5.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아주 안정적인 피칭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애리조나 선발진이 굉장히 부실했는데 포스트시즌 들어가가지고 파트가 메릴 켈리랑 잭 갈렌에 이어서 3선발을 했어요. 그때도 생각보단 잘해줬었고 나름대로 지금 구단 내에서는 뭐 라인 넬슨이라든지 토미 헨리 이런 친구보다도 조금 더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의 모습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마이클 킹은 이제 작년 막바지 때 선발 수업을 조금 봤더니 올 시즌에는 샌디에고 이적해가지고 정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한 번씩 막 되게 괜찮아서 7이닝 6실점도 하고 미러키한테는 7.2이닝 1실점 노히트 도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콜로라도 쿠어스에서 3.2이닝 6실점 필라델피아한테 5.1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피홈런도 꽤 많이 들었고 볼넷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마이클 킹이 36이닝 동안 볼넷이 21개예요. 그리고 홈런도 10방이나 맞았어. 36이닝 동안. 이 지경이어가지고 저는 선발은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브랜든 파트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저는 애리조나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이 경기는 아무래도 마이클 킹이 흔들린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고 다만 이 애리조나 역시 최근에 빠따가 오락가락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 다저스한테는 10안타 치면서 승리하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7안타 3안타 어제 경기 3안타밖에 못 쳤거든요. 이렇게 오락가락을 많이 해. 작년에 잘했던 코빈 캐롤도 올 시즌에 부진한 편이기도 하고 샌디에이고는 최근 3연승 중 신시내티한테 2경기 애리조나한테 1경기 이렇게 빠따의 힘으로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오바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리조나 승이라든지 오바 둘 중에 그냥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다저스 대 애틀랜타 경기 저는 뭐 여러 차례 이 애틀랜타의 빠따 부진이 너무나도 눈에 띈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는 OPS가 809였다가 지금은 766까지 떨어졌다. 그 전주에는 OPS가 84인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애틀랜타는 지난 이제 한 2주 정도? 그 기간 동안 보면은 빠따 하락세가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 원래는 OPS 1등이었는데 다저스한테 1등 자리 내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우한투수 상대로 원정 밤경기 역시나 애틀랜타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이 글래스노 역시 애틀랜타 상대로 전적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러 글래스노가 옛날에 피츠버그에서 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이 상대를 했는데 애틀랜타 빠따를 61타석 동안 피안타율 151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글래스노한테는 조금 신뢰가 가는 것 같고 애틀랜타 빠따가 안 그래도 부진한데 이 글래스노로 때려 눕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들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 브라이스 엘더는 작년 시즌 초반 전반기 때는 애틀랜타에서 가장 방어율이 좋았던 선수예요. 메이저리그 그 내셔널리그 전체 방어 1등도 찍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의 최고 장점이 슬라이더거든요. 보면은 여기 작년 전반기 때 슬라이더가 플러스 17 정도로 전반기 때 가장 리그에서 슬라이더가 좋은 투수로 꼽혔다가 후반기 때는 마이너스 10을 기록을 하면서 플러스 7 결국은 슬라이더가 그렇게 아주 고평가는 못 받았어요. 이만큼 작년 후반기 때는 확실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걸려요. 약간 엘더가 딱 그냥 작년 전반기 때 내내 잘하다가 전반기 최종전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기 직전 경기에서 털리더니 후반기 내내 안 좋았었거든. 그런 점들 때문에 과연 엘더가 작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어쨌든 그래도 올 시즌 지금 2경기밖에 안 치렀는데 6.2이닝 무실점 5.1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각각 마이애미랑 클리블랜드 좀 빠따가 약한 팀들을 많이 상대를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이거 어제랑 비슷한 양상일 것 같아. 선발 투수도 다저스가 하나도 안 밀리고 빠따는 애틀랜타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저는 글래스노우의 우위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8.5 기준은
저는 언더 쪽으로 볼 텐데 여기에는 엘더한테 거는 희망 같은 것도 있고 글래스노는 올 시즌 성적도 좋고 통산 이제 애틀랜타한테도 강했다. 더구나 애틀랜타 빠따가 지금 워낙 대차관이라서 8.5를 기준으로 잡으면 애틀랜타는 최근 10경기 동안 오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글래스노우를 상대를 한다. 나는 이러면은 언더 가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한번 다저스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작년에는 서부 1라운드에서 만났었어요. 그때는 덴버가 4대1로 좀 승리를 했는데 미네소타의 저항이 생각보다는 거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그냥 뭐 퇴장당했나 뭐 그랬어가지고 갑자기 막 어디를 콱 내려쳐가지고 손이 부러졌어. 그렇게 자기가 그냥 등신짓을 해가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도 못 뛰었다.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올 시즌 들어서는 미네소타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죠. 올 시즌에 서부 1위 경쟁까지 했었으니까. 정규 시즌에는 1등 찍은 적도 꽤나 길었었고. 좋은 시즌을 보낸 미네소타인데 일단은 덴버가 작년 같은 그런 뒷심 같은 걸 보여주면서 2등과 3등과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만 한데요. 이 경기 일단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저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 덴버의 장점이 두드러지려면은 요키치가 최대한 이제 포스트 안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본인이 마무리를 짓는다든지 본인의 훌륭한 이런 시야라든지 패스워크로 좀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는 주변에 마포주라든지 옆에 있는 고든한테 쉬운 포스트 득점 아니면 외곽 지원 가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만들어주는 컨트롤 타워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인데 미네소타 같이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좋은 애들한테는 포스트 진입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덴버 입장에서는 미네소타가 여간 까다로운 상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올 시즌 얘네들의 맞대결이라든지 작년 1라운드 이때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거든요. 208.5 사실 덴버랑 미네소타 괜찮은 수비팀들 간의 대결이다. 점수가 그리고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팀들 간의 대결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버 보기가 빡센데 나는 근데 일단 좀 오버를 보고 싶기는 해. 작년에도 1라운드 첫 경기 때는 언더였는데 남은 경기는 전부 다 오버였었고 올 시즌은 이제 처음 맞대결 89대 110으로 끝난 경기에서 그 경기만 언더였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오버 게임이었다. 그런 것들 좀 손꼽을만 한 것 같습니다. 좀 눈에 띄는 거라면 미네소타가 이제 1라운드 때는 그 타운스의 시간을 줄이고 나즈 리드라든지 NAW 이런 친구들을 중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피닉스 상대로 아주 압살을 했는데 제가 그 이유는 피닉스 같이 야투 중심의 팀한테는 미네소타처럼 타운스, 고베어 이런 두 명의 투빅을 써가면서 인사이드 수비를 강화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NAW를 중용을 해가지고 상대팀의 에이스 견제 같은 것들을 맨투맨으로 잘 마크를 했다. 그래갖고 피닉스가 1승도 못 거뒀는데 덴버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 운영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덴버가 홈이니까 첫 경기 정도는 잡고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렵네요 많이. 저는 한번 덴버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크다. 홈에서는 늘 잘해왔는데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원정에서는 지금 이지랄 났거든요. 이게 지금 꼬마의 원정 성적입니다. 이렇게나 안 좋아요. 반대로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올 시즌 그래도 잘 싸워. 질 때도 한 점 차로밖에 패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올 시즌에서 홈에서 4패인데 이 4패 전부 다 한 점 차 패배였었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이 경기를 쉽게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꼬마가 물론 좋은 축구 하는 팀은 맞는데 마요르카 홈에서는 꼬마가 또 홈에서만큼 원정에서는 못했다는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무승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정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늘 얘기했지만 꼬마가 홈에서 엄청 좋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인터밀란을 제압할 때처럼 홈에서는 매우 잘해요. 그거는 맞는데 요상하리마치 원정에서는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야. 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보기가 어렵네. 저는 한번 무승부 정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먼저 라치오랑 몬짜 이렇게 갖고 왔는데 몬짜가 저는 중위권에서도 상당한 괜찮은 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토리노랑 몬짜가 중위권에서 단단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얘네들이 지금 10등이랑 11등 딱 그 세리에에서 이름이 있는 팀들 나폴리까지 나폴리, 피오렌티나, 라치오 등등등 원래 좀 잘 나가던 팀들 올 시즌에 잘하는 볼로냐라든지 아탈란타 이런 팀들 말고는 바로 그 뒷순위가 토리노와 몬짜예요. 딱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토리노, 몬짜, 제노아 이런 팀들은 단단한 팀들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얘네들이 10등, 11등, 12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몬자는 최근 하락세가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합니다. 나폴리나 뭐 아탈란타 이런 팀들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했던 점들 이런 점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라치오 역시 저는 뭐 여러 차례 감독 교체 이후 투도르 감독으로 변화를 한 다음에 3백을 또 채택을 했고 그러면서 요즘에 또 카살레 같은 애들 출전 시간도 올리면서 수비 안정화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라치오가 그렇게 많이 후달려 보이진 않아요. 저는 여러 차례 그 카마다 다이치 활용법이 비로소 조금 맞아드는 것 같다. 그리고 중원에 그 귀행주지 같은 애들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올 시즌 들어서 임모빌레 이런 본격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요즘 상태는 라치오가 괜찮긴 한 것 같아요. 4연승을 떠나서 그냥 경기 내용 자체가 라치오가 뭐 꾸역꾸역 승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유벤투스 같이 어려운 팀들을 1차전에서 조금 어려운 모양새였는데 이거를 또 진출할 뻔까지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라치오 쪽의 햄머라든지 한점차 승리라든지 무승부 정도 그런 것들 중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몬자가 요즘 들어서 특히나 좀 안 좋은 모양새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올 시즌이 그 세리아가 5등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유럽 대항전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세리아가 그래서 다음 시즌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한데 이 라치오 역시나 5위까지 승점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라치오가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있고 저는 한번 라치오에 이겨봤자 좀 햄무 그런 것들 노려보도록 하고 큰 점수 차가 날 것 같지는 않네요. 여기는. 그리고 사스올로 대 인터밀란. 자, 사스올로는 지금 리그 19등이에요. 강등권에 위치를 해 있는데 승점 26점으로 이 강등권을 탈출하려면 5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15, 16, 17등이 전부 득실차만 조금 있는 승점 동률이라 가지고 사솔로가 아직까지는 이런 그 잔류에 대한 희망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얘네 사솔로가 AC 밀란이나 인터밀란 킬러예요. 늘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발목을 잡았는데 올 시즌도 인터밀란이 정말 대단한 시즌을 펼쳐왔지만은 한번 사솔로한테 잡힌 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홈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사솔로가 이런 의외성은 있어. 근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도 최근 경기들에서 이렇게 좋지가 않았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밀란이랑 비긴 게 있기는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참이 약간 꺼림칙한 면은 있는데 인터밀란이 지금 그 4경기를 앞두고 승점이 89점이거든요. 인터밀란은 이런 기록 같은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밀란은 얘네들이 역대 세리아에서 이제 한 번도 강등당한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92시즌 때인가? 그렇게 세리에에서만 버티고 있는데 역대 인터밀란이 가장 많은 승점을 기록했던 우승 시즌이 2006, 2007 시즌 이때는 뭐 칼치오폴리로 유벤투스도 세리에비에 있었고 이제 뭐 2등 했던 뭐 AC 밀란이라든지 로마 특히 AC 밀란 같은 애들이 승점 삭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때는 인터밀란이 뭐 리그 17연승도 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질라탄이 세리에 킹으로 도락하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 시즌에 인터밀란이 승점 97점을 벌었어요. 되게 많이 벌었던 거였는데 이게 인터밀란 팀 내 기록이거든요. 근데 남은 경기들에서 인터밀란이 전승을 하게 되면은 101점이 되면 101점 그 정도로 인터밀란은 지금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고 남은 경기들에서 좀 자빠지지만 않으면은 어지간해서는 승점 100점을 돌파할 만도 해요. 그리고 구단 내 역대 최다 승점 기록도 이런 것들 노릴만 해가지고 저는 요즘 크게 흔들리는 사솔로 단순히 전력만 놓고 보면은 사솔로가 저는 인터밀란 꺾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한번 인터밀란의 마행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적으로 임해보도록 하고